호북성 우한을 소개하겠습니다. 호북성은 한국보다 1.85배가 큰 18만 5천 km²이며 인구는 5,800만으로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합니다. 1인당 GDP는 약 1,800달러고 31개성에서 약 9위입니다. 2024년 10월 기준으로 교민은 약 700여 명이며 한국 업체 진출 현황은 40여 개입니다. 기업은행, 대한항공, 티웨이항공, 삼성전자, 효성전기, 포스코 인터내셔널, 두산공작기계, 우신시스템, TSE, SK종합화학, 이창, LS전선 등이 있습니다. 후베이성 소재 우리나라 사적지 현황은 후베이성 상양시에 있는 라오허커우시에 한국광복군 제1지대 제1구대 본부터가 남아 있습니다. 42년 7월 한국광복군이 기구를 확대하면서 조선의용대를 한국광복군 제1지대로 편입하고 본부로 삼은 지역입니다. 우한은 한커우, 한양, 우창의 3개 전이 모여 우한이 되었으며 면적은 서울의 14배 크기의 8,000km²이며 인구는 1,350만입니다. 우한시는 호북성을 지나는 창장과 한수위의 합류 지점으로 정치, 경제, 문화, 교통 중심지입니다. 구성통구 9개의 성을 연결하는 통로이며 우한 삼진으로도 불리며 중국 내 철도, 도로, 고속철도가 지나는 화중, 호북, 호남, 하남, 강서 지역의 교통 중심지입니다. 우한은 지음의 도시, 영웅의 도시, 뮬란의 도시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어보시지요. 우한이 지음의 고향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중국 전설적인 음을 알아주는 친구를 의미하는 지음 이야기가 우한에서 전설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음의 유래는 배가와 종자기의 이야기로 춘추전국 시대 배가는 초나라 현재 호북성에서 어느 날 배를 타고 가던 중 우한 근접의 구산 거북산에서 거문고를 연주하고 있는데 나그네 종자기가 듣고 즉시 배가의 음악을 고산유수라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배가는 종자기가 자신의 음악을 확실히 이해하는 것을 보고 너야말로 진정으로 나의 음을 알아주는 친구이다. 두 사람은 음악을 통해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었고 영원히 친구가 되려고 했으나 몇 년 후 종자기가 세상을 떠나자 배가는 세상에 내 음을 알아주는 이가 없으니 다시는 거문고를 연주하지 않겠다며 거문고 줄을 끊어버립니다. 이후 지음은 참된 친구라는 말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친구라는 이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위 이야기가 우한의 거북산과 장강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한은 지음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우한은 이에 고금대를 만들어 배가 종자기 기념비를 건립하고 매년 지음 문화제를 개최하며 우한은 음악과 우정의 도시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지음의 고향이라 하고 있습니다. 현대 중국에서는 지음이 베스트 프렌드, 진정한 이해자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한은 영웅 도시라고 하는데요. 우한은 중국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나라를 위해 힘과 용기를 발휘하는 도시로 평가받으며 압도적인 힘, 단결을 상징하는 타이틀입니다. 우한이 영웅 도시인 이유는 신의 혁명의 발상지로 우창에서 혁명군이 봉기되어 청나라가 붕괴되고 중화민국이 건국되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중일 전쟁에서의 저항으로 1938년 우한대전에서 중국군과 일본군이 4개월간 전투를 하는데 일본군과 맞서 싸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 1월 23일에서 4월 8일까지 우한 봉쇄로 76일간을 견뎌내었으며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도시 전체가 봉쇄되어 의료진과 보건의 등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합쳐 이겨내어 우한은 포기하지 않는다. 중국 정부와 국민들은 우한을 독특한 도시가 아니라 중국의 강력한 명성을 대표하는 도시로 의지단결, 용기, 힘, 회복력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현을 하였습니다. 우한은 뮬란의 도시라고 합니다. 뮬란 초원과 뮬란 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뮬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많은 분들은 디즈니 애니메이션 뮬란을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뮬란은 단순한 전쟁 영웅이 아니라 중국에서 실제로 전해 내려오는 역사적 전설의 여전사입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왜 우한과 깊은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우한의 아름다운 초원과 천지가 어떤 사랑 이야기를 품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한 북쪽에 위치한 뮬란 초원은 전설 속 화목난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뮬란의 이야기는 남북조 시대 5, 6세기에 기록된 목난시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뮬란은 아버지를 대신해 남장을 하고 군대에 입대하여 12년 동안 싸운 뒤 황제의 보상을 거절하고 조용히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뮬란이 태어난 곳이 바로 우한의 황피구라고 믿으며 이를 기념하기 위해 뮬란의 이름을 딴 여러 유적지와 관광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디즈니는 뮬란을 애국자의 상징으로 만들었을까요?
디즈니는 1998년 애니메이션 뮬란을 통해 그녀를 강한 여성 리더십과 애국심의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영화에서는 그녀가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나라를 구하는 영웅으로 그려지면서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여성 영웅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디즈니 뮬란과 원작의 차이점은 원작 뮬란은 전쟁이 끝난 후 조용히 고향으로 돌아가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디즈니 뮬란은 국가를 구하고 황제에게 인정받으며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원작의 뮬란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녀는 나라를 위해 싸웠지만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한 여성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뮬란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쟁 영웅담이 아니라 희생과 사랑,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전설입니다. 그렇다면 뮬란의 이야기가 깃든 우한의 명소, 뮬란 초원과 천지는 어떤 곳일까요? 뮬란 초원은 그녀의 전설이 살아 숨쉬는 곳. 우한에서 가장 유명한 자연 경관 중 하나로 광활한 초원과 유목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뮬란의 전설을 기리는 기념 조형물과 공연이 열리며 그녀가 말을 타고 훈련하던 모습이 재현되곤 합니다. 뮬란 초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전통 유목민 체험을 하며 몽골식 게르 유목민 천막에서 머물며 승마 체험 가능하고 말타기 체험은 뮬란처럼 말을 타고 넓은 초원을 달려볼 수 있습니다. 뮬란 전설 이야기를 연극으로 재현하여 관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넓은 하늘과 푸른 초원이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 덕분에 사진 촬영 명소로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뮬란의 사랑 이야기가 담긴 곳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천지입니다. 뮬란의 전설 속에는 전쟁뿐만 아니라 한 남자와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도 있습니다. 천지는 우한 북쪽의 아름다운 호수로 전설에 따르면 뮬란이 전쟁에서 돌아온 후 이곳에서 연인이었던 장군과 재회했다고 전해집니다. 뮬란은 전쟁 중 한 장군과 깊은 인연을 맺게 되어 전쟁이 끝난 후 서로의 정체를 알게 되었지만 뮬란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장군은 뮬란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 천지에서 재회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이란 서로를 기다리고 끝까지 찾는 것이라는 의미를 전해줍니다. 그래서 천지는 연인들에게 특별한 장소로 여겨지며 많은 커플들이 이곳에서 사랑을 맹세한다고 합니다. 뮬란 천지에서 할 수 있는 것. 푸른 호수를 따라 걷다 보면 뮬란의 전설이 떠오릅니다. 호수 위에서 뮬란과 장군의 사랑 이야기를 떠올리며 배를 타며 로맨틱한 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호수에 반짝이는 별빛이 비쳐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이렇게 뮬란 초원과 천지는 단순한 자연 경관이 아니라 전설과 사랑이 깃든 특별한 장소입니다. 뮬란은 단순한 전쟁 영웅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싸우고 가족을 위해 돌아왔으며 사랑을 위해 기다렸던 여성이었습니다. 우한은 그녀의 전설을 간직한 도시로 뮬란의 흔적을 따라가다 보면 그녀가 남긴 가치와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뮬란이 걸었던 초원을 거닐고 천지의 호수에서 그녀의 사랑 이야기를 떠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호북성 하면 장강 삼엽도 유명하지요. 장강을 따라 큰 크루즈배를 타고 640km를 중경에서 이창까지를 여행하며 풍도기성, 석보제, 백제성, 구당협, 소삼협, 무협, 신농계, 신여계, 삼협대, 서릉협을 거쳐 의창에 도착하게 됩니다. 충칭시 백제성에서 후베이성 이창시 남진관까지 193km의 사이에 8km에 이르는 가장 상류의 구당협, 45km에 이르는 무협, 그리고 66km에 이르는 가장 긴 서릉협이 연속하는 명승지입니다. 삼협을 배로 왕복하는 크루즈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코스로 충칭에서 이창, 우한, 상하이를 운항하고 있습니다. 삼협의 하류에는 국가적 사업인 산샤댐이 건설되어 삼협의 경관이나 환경 등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최상류에 있는 구당협은 길이 8km로 비교적 짧지만 가장 웅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높이 1000m를 넘는 산맥을 일도양단한 것 같은 협곡을 장강이 관통합니다. 이 백은 구당협에 있는 기문의 정경을 칭송하였습니다. 기문은 100m의 폭의 장강 양안에 강수면에서의 높이가 1200m에 이르는 높이 솟은 석회암 절벽이 문기둥과 같이 서 있는 곳으로 예부터 기문천하웅이라고 그 웅대함을 칭해왔습니다. 북쪽 언덕에는 백제성과 백제묘가 있는 백제산이 있지만 댐 호수의 축수로 호수에 떠올라 있는 섬이 되었습니다. 구당협과 이어진 무협은 충칭시와 후베이성의 경계에 있는 45km 길이의 계곡으로 무산 산맥을 북서에서 남동에 꿰뚫고 무산 산계의 사이를 동서로 흘러갑니다. 무산의 12봉을 시작으로 하는 수려한 경관이 많은 문인묵객에게 영감을 주어왔습니다.
12봉에서도 신여봉은 가장 볼만한 곳으로 구름 속에 봉우리 자락을 내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서릉엽은 70km 가까운 길이로 3협 중 가장 길며 무산의 동쪽에서 남북 방향으로 나란히 뻗어 있는 산맥을 장강이 차례차례 관통합니다. 양안에는 험한 바위 봉우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몇 개의 사원과 추락이 있는 것 외에 사람의 모습은 없고 7개의 계곡과 2개의 급류가 있어 위험한 장소입니다. 삼두평은 일찍이 한 채의 집에서 삼두세 말 애살로 가게를 열어 여행자에게 식사와 숙소를 제공했다고 전해지는 이야기에서 만들어진 지명이지만 이곳에 폭 2309m의 산샤댐이 건설되었습니다. 배는 댐을 우회하는 관문을 거쳐 항해합니다. 서릉엽 하류의 급류는 1970년부터 1988년에 걸쳐 건설된 갈주댐 산샤 댐의 38km에 의해 흐름이 느려져 항행이 편해졌습니다. 서릉협의 중간에 있는 이창시 쭈구이 현의 삼두평에는 국책사업인 산샤 댐 및 수력발전소가 건설되어 2006년 여름에 완성되었습니다. 또 축수는 2003년부터 단계적에 행해져 서릉협의 서쪽 중간에서 무협, 구당협까지의 범위로 강의 수위가 올라 호수가 형성되었습니다. 2008년 말까지 수면은 만수시의 해발 175m에 이르며 평균 너비 1.1km, 길이 660km, 면적 1045km의 댐 호수가 탄생하였습니다. 산샤댐의 수위와 하류의 수위와의 낙차는 68m, 댐 상류의 삼협이나 지류의 소삼협 등도 수위가 60m로 상승해 명승지나 유적이 수몰될 예정이며 충칭에서도 6m 정도 수위가 상승합니다. 호북성 하면 강이 길고 장강의 지류가 많으니 물이 많습니다. 물을 치수해야 하니 우임금을 모셔둔 청천각도 있고 치수를 잘하기 위하여 세계에서 가장 큰 산샤댐도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우한은 호수가 1000여 개라고 하니 물과 관계되는 경치, 경제 문화, 인문시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천호지성이라고 합니다. 1000개의 호수에서 연근이 많이 재배되어 중국 내 연근 생산량이 35%가 되며 연근탕, 연근튀김, 연밥, 연잎, 연차 등이 유명합니다. 호북성은 장강에 6,300km 중 1,000km가 지나가고 있는데 우한에서 한강을 만나게 됩니다. 한강을 만나게 되는 그 지점을 한커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한강과 한자 이름도 같으며 한강의 발상지 또한 태백에서 발원하여 단양을 지나는 것 또한 이름이 같아 신기하기도 하고 어떤 인연인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커우가 현재는 경제 금융의 중심이며 인구가 많습니다. 역시 물은 생명의 원천이라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한강은 중국 중부와 남부를 흐르는 중요한 강 중 하나입니다. 한강은 양쯔강의 주요 지류로 중국의 허난성, 후베이성, 산시성 등을 지나갑니다. 한강은 중국의 역사와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친 강으로 다양한 역사적 사건과 문화적 유산이 이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강의 주요 특징. 첫 번째, 한강의 길이는 약 1532km로 양쯔강의 주요 지류 중 하나입니다. 한강 유역은 중국 중부와 남부의 중요한 농업지역으로 풍부한 수자원을 제공합니다. 둘째, 한강 유역은 중국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이 일어난 곳입니다. 예를 들어 한나라 시대에는 한강 유역이 중요한 정치적, 경제적 중심지였습니다. 셋째, 한강 유역에는 다양한 문화적 유산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강 유역에는 많은 고대 도시와 유적지가 있으며 이곳에서 중국의 전통 문화와 역사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한강에 지나는 주요 도시는 1. 한강 유역에 위치한 시안은 중국의 고대 수도 중 하나로 많은 역사적, 유적지와 문화적 명소가 있습니다. 2. 한강과 양쯔강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우한은 중국 중부의 중요한 도시로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3. 한강 유역에 위치한 샹양은 중국의 중요한 역사적 도시 중 하나로 많은 고대 유적지와 문화적 명소가 있습니다. 한강은 중국의 역사와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친 중요한 강입니다. 이 강을 중심으로 다양한 역사적 사건과 문화적 유산이 이루어졌으며 오늘날에도 중요한 경제적, 문화적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우한은 후베이성 코로나19 극복 10대 프로젝트 추진하고 있습니다. 후베이성 전염병 후 재건 취약점 보완 기능 강화를 위한 10대 공정 3년 행동방안 2020년에서 2022 발표 2조 3천억 위안 약 296조 1980억 원의 절반 이상이 교통과 신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하이테크 3차 산업 클러스터 구축하여 중국 중부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감세, 보조금 및 장려금 지원, 부품단지 조성, 신에너지차 육성으로 중국 3대 자동차 기지 중국의 디트로이트이며
중형차 생산량 중국 최대이며 우한의 중국 2대 자동차 브랜드 둥펑 본사, 르노 혼다 푸조 GM 등 650여 개 생산 공장이 있고 중국 광산업의 메카 2001년 조성된 우한 광밸리는 중국 최고의 광통신 국가급 산업단지 광 케이블 생산량 중국 1위, 세계 2위, 세계 시장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디스플레이 3대 기업 CSOT, BOE, TIA NMA 우한에 진출해 있고 YTM 시향즈 메모리 등 100여 개 반도체 기업이 있으며 중부 최초로 대형 석유화학산업단지를 조성하여 폴리에틸렌 비닐봉지 고밀도, 폴리에틸렌 수도관 제작 등 화학 건축 재료 등 각종 화학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우한 경제개발구와 광구 지역에서 무인 택시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팔로 고 앱을 통해 호출할 수 있습니다. 로봇 택시 정류장에서 운전석에 사람이 없는 자율주행 차량 체험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산업과 AI 자율주행 기술이 결합된 첨단 도시로 개발하고 중국 내 최고 수준의 스마트 도시로 도약 중입니다. 미래의 우한은 스마트 교통 시스템과 반도체 산업 발전을 통해 중국 내 최고의 최첨단 도시로 성장합니다. 2025년까지 무인 택시의 서비스를 확대하며 자율주행 반도체 산업을 구축하며 중국 중부 지역 최고의 스마트 도시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중국에서 생활하시면서 각 지역의 특성과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중국은 지역마다 특색이 뚜렷하고 역사와 문화가 깊이 얽혀 있는 나라입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이 여러분의 중국 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